그래서 거래에 부수되는 거 좀 먼저 볼게요. 책의 내용 잘 보시면서 이제 화면은 PPT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활용인데 주된 재화, 주된 용역 공급에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안에 해당하는 재화 용역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대요. 그래서 이렇게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는 정말 좀 경제적으로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거래로 봐요. 하나의 거래. 지금 이제 예시까지는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어쨌든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건 하나의 거래로 봐요. 왜냐하면 표현이 주된 재화나 용역 공급에 포함시켜 버리거든요. 포함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어떤 1, 2 두 가지가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넓은 개념으로 첫 번째가 대가가 주된 재화 용역 공급에 대한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그래서 결제를 했는데 그게 부수되는 거래를 따로 결제를 하기보다는 대가 자체가 하나의 거래로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들, 그런 것들도 이제 부수재화 용역으로 보겠대요. 부수재화 용역. 대표적으로 이제 뭐 포장용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 포장용기, 그쵸? 뭐 저희가 아이스크림 그 31가지 맛을 먹어도 케이크 사면 케이크 박스를 주고 드라이ヤ쓰고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혹시 집 거리 어디세요 하면 10분 거리여도 2시간 거리에 말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받아서 냉동 실어 놓고 나중에 써야지 하고 나중에 버리는 그 느낌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었죠? 그래서 그 포장 용기를 그 별도로 그 아이스크림 판매가 아니라 포장 용기 판매로 볼 것인가, 이런 과세 문제를 좀 배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스크림 판매에 부수되는 거다. 그 근거는 대가가 통상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스크림 용기 공급을 별도 공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된 재화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서 하나의 공급으로 보자, 이런 이제 논제고요. 두 번째는 거래 관행상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하나의 공급으로 보는 거래들이요. 그냥 거래 관행상. 우리나라 이제 그냥 거래 사회 통념상 하나의 거래로 본다라는 이제 특징인데, 그나마 최근 판례로 나온 이제 요 이점의 사례가 장례식장용의 면세예요. 장례식장용은 이제 오늘 면세를 배웠는데 면세예요, 면세. 근데 장례식장 하면 음식 용역을 제공하잖아요. 육개장을 먹잖아요. 음식 용역은 용역의 과세죠. 그럼 장례식장은 면세고 음식점은 과세인데 이거를 독립된 걸로 볼까, 하나의 거래로 볼까, 이런 과세 문제가 대법원 판례까지 갔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걸 하나의 거래로 보면 면세로 보거든요. 장례식장 용역의 이게 부수 용역으로 보면 음식점 용역이 면세가 돼요. 근데 그거를 독립된 거래로 보면 음식점 용역은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까지 갔는데 이 근거를 들면서 면세 판결이 났어요. 거래 관행상, 우리나라 거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먹는 건 통상적으로 하나의 거래다, 하나의 거래. 그래서 독립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거래로 봐서 면세다. 그 장례식장에서 먹는 음식은 면세다. 요런 이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무 판단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에는 오히려 2차에서 좀 더 세법학에서 중요한 논제로 보고요. 1차에서는 요 조문 그대로 거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잡으시면 된다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이제 61페이지에 주된 거래에 부수 공급되는 재화 용역에 파란색 글씨에 다시 한번 체크. 이때는 주된 재화 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거래로 봐요. 하나의 거래. 두 가지 범위가 있고요. 하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그래서 오른쪽에 사례들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 낙원상가가 아니라 그게 뭐 낙원상가 맞나? 그 피아노 같은 거 파는 데가 낙원상가 맞죠, 그죠? 거기서 피아노를 만약에 샀다 하면 그거를 지고 갈 수가 없죠. 그럼 보통 집까지 운반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피아노 판매되는 거래와 그 운송 용역도 과세 용역이에요. 그 CJ 택배사 이런 하는 분들은 과세 용역이에요. 근데 피아노 판매업자가 집까지 운송해 주는데 그거를 이제 별도의 볼까 하나로 볼까, 이런 과세 문제가 생길 텐데 이것도 대가가 통상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피아노 결제하면 사실 지금 운송 용역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거래로 봐요. 하나의 거래. 별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래. 그래서 오른쪽에 피아노 공급하면서 피아노용 의자를 제공하고 운반까지 해놓은 거. 그 다음에 미술학원 가시면은 크레파스, 뭐 색연필 이런 것도 당연히 있어야지 미술학원에서 미술을 그리겠죠. 그런 거 이제 결제를 굳이 따로 하더라도 사실 이것도 거래 관행상으로 보든 아니면 대가가 포함되건 어쨌든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어떤 실습 자재예요. 그래서 왜냐면 미술학원이 면세거든요. 미술학원 면세예요. 그래서 학원이 등록돼 있으면 면세예요. 해커수도 면세예요. 그래서 근데 자재는 원래 문방구에서 사면 과세란 말이죠. 자재는 과세, 미술학원 용역은 면세, 이거냐? 하나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싹 다 면세다, 이런 거예요. 하나의 거래보다 싹 다 면세다. 그런 사례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요 부수재와 용역은요, 독립된 거래로 보지 않고 주된 거래에 흡수된 것으로 봐요. 흡수된 거. 그래서 이제 과세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요게 이제 사례를 잠깐 볼게요. 이렇게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용역이 있으면요. 이제
주된 거래 과세 대상이 있다. 주된 거래가 이제 재화의 공급, 용의 공급이 있고요. 부수 재화용은 별도의 공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흡수된 것으로 봐서 주된 거래에 흡수된 것으로 봐서 하나의 거래로 본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나의 거래로. 그래서 공급 시기가 주된 거래만 있지 부수 재화용은 별도의 공급 시기가 없고 여기 다 흡수되는 거예요. 그냥 요 공급 시기 일어날 때 얘도 같이 일어난 것이고요. 요 주된 거래가 공급가액이 있으면요 부수제한용 공급가액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의 거래를 보기 때문에 이 공급가액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럼 세금 계산서 이거 끊었으면 얘도 끊을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얘예요. 과세 면세 여부 판단 잘 하셔야 돼요. 과세 면세 여부. 주된 거래가 과세면요 부수제한용역도 과세로 가시고요. 주된 거래가 면세면요 부수제한용역도 면세로 가세요. 왜냐면 하나의 거래로 보니까. 그래서 요 미술학원 자재는 미술학원이 면세, 자재가 과세지만 이제 미술학원 용역이 주된 거래고 그게 면세니까 부수 용역도 면세.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 하나의 거래로 보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요 사례를 좀 이어가세요. 사례. 면세 농산물 판매업자가 이제 배추 같은 거를 한 20포기를 샀는데 집까지 이제 배달하는 용역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CJ 택배사가 아니라 면세 농산물 판매업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가 되겠죠. 부수. 그럼 이제 배달 용역은 원래 과세예요. 면세 농산 판매는 원래 면세예요. 그럼 얘는 면세고 얘는 과세냐? 그게 아니라 하나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배달 용역도 면세다예요. 배달 용역도 면세다. 그래서 요 사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사례는 이제 뒤에 주제에 쓰여요. 이게 뒤에 주제에 쓰여요. 그다음에 이거 말씀드렸죠. 장례식장 용역이 면세예요. 음식 용역도 면세예요. 그럼 음식료 주세요. 과세예요. 음식료 원래는 과세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거래 관행상 하나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음식 용역도 면세가 된다. 주된 거래 면세를 따라간다. 하나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주된 거래까지는 좀 그나마 이제 쉬운데 주된 사업까지 들어가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한자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체크를 하시면 62페이지 위에 60페이지 아래쪽부터 좀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수재화용 공급에 대해서는 공급 시기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세금 내서 끊을 필요 없고 별도의 과표도 계산하지 않는다. 한편 부수 공급에 대한 과세 면세 여부는 주된 거래에 따른다. 여기 특히 체크하셔서 하나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이제 과세 면세 여부도 부수 용역 자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거래로 따른다. 주된 거래로 따른다. 그래서 취지는 이처럼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문단에 있어요. 이렇게 부수 제한 용역을 주된 거래에 포함시킬 이유는 경제적인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실익이. 굳이 이걸 별도의 공급으로 봐서 구분할 필요는 실익이 없다. 실익이. 구분 계산이 사실상 곤란하기도 하며 계산의 효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이점에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 제한 용역. 주된 사업에 공급되어 부수되는 제한의 공역. 거래가 아니라 사업으로 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일단 조문 문구가 가장 중요해요. 조문 문구가 시험에는 1차에는. 그래서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재화용의 공급은 일단 별도의 공급으로 본대요. 아까 이제 거래와 첫 번째 차이점이 있죠. 별도의 공급으로 본대요. 얘는. 사업에 부수되는 거 아직 잘 모르겠지만 별도의 공급으로 본대요. 거래와 차이점이 있죠. 거래는 별도의 공급으로 안 봤었죠. 그 다음에 과세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면세 여부를 따른다. 이것까지 동일하네요. 그쵸? 주된 거래랑 이것까지 동일하네요. 과세 면세 여부는 그래도 주된 사업에 따른대요. 그러나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이 문구가 일단 중요해요.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그래서 이번에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첫 번째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용역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은행업의 어떤 건물을 매각하는 사례예요. 은행업의 건물을 매각하는 사례. 오른쪽에 사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대표적인 면세예요. 금융 용역은 대표적으로 면세예요. 면세. 근데 은행업이 이제 지점 건물을 하나 팔 수도 있겠죠. 지점 건물 하나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그걸 별도의 공급으로 볼까? 아니면 그냥 하나의 거래로 볼까인데 그거는 그래도 독립된 거래나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건물을 팔았다. 왜냐면 건물을 많이 팔면 뭐가 되죠? 부동산 매매업자가 돼요. 부동산 매매업자. 그러면 독립된 사업이에요. 근데 은행이 그냥 금융역을 하다가 건물을 그냥 딱 한 번 팔았어요. 그때는 요 이제 사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은행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건물을 팔았다. 그땐 주된 사업에 부수된 재용역을 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과세가 문제가 생기냐면 건물 판 거는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건물은 원래 과세지만 과세 면세 여부를 주된 사업에 따르기 때문에 건물 판 게 면세가 된다 이런 논리로 가요. 면세 판. 그래서 좀 이제 차이가 생겨요. 일단 별도의 공급으로 보긴 봐요.
그 다음에 2점 보시면 주된 사업을 하는데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기는 필수적 부산물 같은 게 생겨요. 예를 들어 뭐 복숭아 통조림을 한다면 복숭아 씨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 복숭아 씨를 차 만드는 이런 쓴대요. 차, 마시는 차 이런 데 쓴대요. 나는 근데 복숭아 통조림이 주된 사업이에요. 근데 거기에 필수적 부산물 씨가 생겨서 그 씨를 좀 팔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하나의 거래로 볼까? 아니면 독립된 공급으로 볼까? 독립된 거로 본다는 거예요. 독립된 거. 복숭아 통조림 따로, 복숭아 씨도 따로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에 따른대요. 복숭아 통조림 과세면 씨도 과세 이렇게 주된 사업에 따른대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시고 책의 내용 좀 검토해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줄이 중요해요. 이렇게 주된 사업에 부수됐다. 사업을 하다가 뭔가 부산물 부수대와 영향이 생겼다면 별도의 공급으로 봐요. 그리고 과세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를 따르는데 이거에 예외가 또 생겨서 수험생을 괴롭혀요. 그래서 두 가지 범위가 있어요.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필수적 부산물.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유형자산의 매각 이렇게 적혀있죠. 우연히 일시적으로 매각. 왜냐면 제조업자들, 뭐 삼성전자도 휴대폰을 팔지만 삼성전자 갖고 있는 건물을 한 대 팔 수도 있고요. 토지를 한 대 팔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사례고요. 오른쪽에는 부산물 예체크. 그래서 아래쪽에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한 부수재와 용역은 별도의 사업으로는 보지 않아요. 별도의 공급으로 보는 거랑 사업으로 보는 건 달라요. 지금 하나의 사업으로는 봐요. 하나의 사업으로 봐요. 삼성전자가 한 사업으로는 보지만 이제 아래쪽에 즉 이들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 주된 사업 일부를 구성한다는 뜻인데요. 과세 면세 여부만큼은 주된 사업에 따라요. 과세 면세 여부만큼은 주된 사업에 따라요. 여기서 이제 예외가 생기는 게 어려워요. 잘 보시면요. 이제 은행업이 저 PPT 보세요. 은행업이 건물을 매각했어요. 은행은 면세예요. 건물은 원래 과세예요. 근데 주된 사업과 이렇게 부수되는 재화 용역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만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매각한 게 과세가 아니라 면세로 바뀌어요. 여기 논리까지 이제 법 조문이랑 똑같죠. 여기 이제 법 조문이랑 똑같죠. 근데 그래서 면세여서 별도의 공급 시 공급가 세금면세는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좀 더 이해적도 보시고 요 사례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제조업자, 그냥 휴대폰 판매하는 사업자는 당연히 과세 사업이에요. 휴대폰 판매 사업자는. 토지 매각은 면세예요. 토지는 대표적으로 면세예요. 그럼 지금 주된 사업의 일시 우발적으로 지금 매각한 재화는 부수 재화인데 과세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제조업이 과세면 토지도 과세다 이런 논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면세예요. 그래서 약간 수험가에서는 면세 우선 적용의 원칙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사실 조문에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좀 취지를 말씀드리면 좀 취지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제조업자도 토지를 사잖아요.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토지가 어차피 면세니까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매입세액공제 못 받은 자산을 팔았을 때 과세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면세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가세, 다단계 거래세, 전단계 세액공제 논리에서 이 자체가 면세면은 어쩔 수 없이 면세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과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논리랑 깨지는데 사실 면세가 더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런 문구 때문에 면세 우선의 원칙이다 하지만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 내용을 확 기억하는 걸 뭐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임팩트하게 이해하는 약간 수험가에서는 면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받았을 때 과세되는 거는 안 맞는다. 그래서 책에도 잘 써 있어요. 이제 내용을 보시면 예컨대 과세 사업자가 이게 제조업자예요. 사업용 비품을 매각한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면요. 면세 사업자가 사업용 비품을 매각한 경우는 면세되는 것이단데 괄호에 적혀 있어요. 괄호에. 다만 이것은 해당 재화 용역이 과세 대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 그 해당 재화 용역이 뭘 말하는 거죠? 부수 재화 용역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당 부수 재화 용역이 과세 대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여기에 이제 밑줄 쳐주세요. 해당 부수재화 용역이 면세면
주된 사업이 과세건 면세건 그 자체로 무조건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과 지금 달라요. 조문처럼 나와도 맞다고 생각하시고요. 사례형으로 나왔을 땐 사례로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위에 첫 번째 줄에 주된 사업의 과세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를 따른다라고 나와도 일단 맞다고 보셔야 돼요. 오른쪽에 괄호에 부가법 14 2항 이렇게 적혀져 있죠.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사례형으로 나왔을 때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이 자체가 부수제한 영역 자체가 면세면 면세인 거예요. 이렇게 시험장에서 풀어야 돼요. 조문으로는 위에 문구도 맞고요. 사례형으로 나왔을 땐 부수제한 영역 자체가 면세면 면세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까다롭다요. 그러나 이제 이들은 독립된 공급이에요. 독립된 거래라는 표현 독립된 공급이라고 해서 가지고 독립된 공급. 독립된 공급으로 봐요. 독립된 사업은 아니지만 독립된 공급으로 봐요. 그래서 오른쪽에 공급 시기도 독자적으로 있고요. 세금 계산서도 별도로 끊어야 되고요. 과표도 별도로 계산이 돼요. 근데 과세라는 가정 하에서죠. 과세라는 가정 하에서. 면세면은 어차피 부가세에서 공급식이 있을 필요가 없고요. 세금에서 발행 못하고요. 과표도 없어요. 그래서 과세라는 하에서는 독립된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공급식을 판단하고요. 세금에서 끊어야 되고요. 과표도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랑 잘 비교하시고 요 도표자 잘 기억하세요. 도표자. 제조업자, 의류 제조업자, 과세사업자예요. 과세사업자. 근데 오른쪽에 토지를 공급했을 때 과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수제화가 면세면 면세예요. 오른쪽에 부수제화가 면세면 면세예요. 은행업은 면세예요. 건물은 과세예요. 그 주된 사업에 따른다라는 원칙이 적용돼서 건물을 면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은행업도 건물 샀을 때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면세 사업자면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근데 팔았을 땐 과세 이게 안 맞기 때문에 똑같이 주된 사업에 따른다. 주된 사업에 따른다. 면세. 그래서 거기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거를 느낌 있게 보셔요.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거. 그래서 한 장 넘어가시고요. 이 정도만 보시고요. 사례에서는 한 장 넘어가서 64페이지 양가로 7번은 그래도 최근 판례니까 좀 기억하셔서 한 장 64페이지 제일 위에 쪽 거래 관행상 장례식장 경영자가 장례식장 방문한 문상객에게 육개장 제공하는 경우에요. 그때 해답의 7번을 보시면요. 이제 두 번째 줄 그 음식 용역은 면세되는 장의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다 이렇게 적혀있죠. 거래 관행상 부수 용역으로 봐요.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용역으로 봐요. 따라서 음식 용역도 함께 면세다 체크하세요. 음식 용역도 함께 면세다 마지막 줄에. 이런 것들은 1차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사례형으로. 그때 장례식장 음식 용역은 과세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장례식장 음식 용역은 과세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